오늘은 3월호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동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과수원의 관정을 가동시켜 가지고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아주 흥건하도록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동해 예방과 그 다음에 과수원 수분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유목인 경우 좀 예방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좀 예방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토양 살충제를 땅에 살포하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DDVP 같은 것을 주간 하단부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약은 사이메트나 짱가 같은 거 굉장히 독하죠. 그거를 주간 하단부 땅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좀약을 살포해야 돼요. 그러면 DDVP나 스미치온 같은 약재를 분무기에 넣어가지고 이 주간 하단부, 뭐 위에는 살포할 필요 없어요. 땅에서부터 한 1m 정도 되는 줄기 부분에 약이 묻도록 분무기로 살포해 주면 됩니다. 정태가 심한 가원은 3월 달에 정태약을 살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쳐보니까 그 빙초산이 가장 좋더라고요. 빙초산 1.5% 희석액, 그러면 7.5kg를 넣으면 됩니다. 20단말 SS기 한 차에 그렇게 해서 살포해 주면 됩니다. 나무가 이제 굵어지면 주간부에 그 조피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거친 껍질 있죠. 그거를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할 때는 밑에 비닐 같은 거 깔아야 돼요. 비닐 같은 걸 깔고 그거를 이제 긁어내 가지고 전부 태워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충이나 균이 많이 그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친 껍질을 벗겨 가지고 전부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게 병충해의 밀도를 낮추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3월달은 나무를 재식하거나 보식하는 달입니다. 그렇죠. 동해를 입어가지고 나무 주간부가 2분의 1 이상 갈라지는 등 피해가 심한 나무는 조기에 제거하고 보식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좀 미련을 많이 가지죠. 미련 남아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그 나무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3월 하순에는 사과 굴나방, 복숭아 순나방을 유인하는 교미교란제를 설치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성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설치하는 간단하죠. 이렇게 고리로 된 거 그냥 걸어두면 됩니다. 그렇죠. 3월 달은 또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는 달입니다. 깍지벌레나 응애의 피해가 많은 과수원은 3월 달에 기계유 유제를 SS기 한 차에 6리터 정도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병 피해가 심한 과수원은 불안병 약인 베프란을 함께 넣어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병충해의 피해가 심했던 과원은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고 20일에서 30일 지난 뒤에 살포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고 금방 살포하면은 그 약해가 생깁니다. 석회유황합제는 잎이 나오면은 이게 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잎이 나오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 피해가 심했던 과원은 석회유황합제를 7배에서 8배 정도 희석해서 살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리터 2통 정도를 SS기 한 차에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요새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화상병이죠.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화상병 방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 발아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은 코사이드를 칠 때 그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 유제하고 같이 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다 농약하고 혼용해서 살포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유 유제나 석회유황합제를 친 이후에 일주일 뒤에 화상병 약을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하순경에는 수세가 센 나무에 당근 작업을 해주는 시기입니다. 뿌리를 자를 때는 여기 요 나무 줄기에서 한 20-30cm 떨어진 곳에 도끼 가지고 이걸 잘라야 돼요. 자르고 그냥 잘라두면은 붙어버려요, 이게. 그리고 잘라가지고 뿌리를 뽑아내야 돼. 수세가 센 나무 같으면 하나에서 2개 정도 뿌리를 잘라주면 됩니다. 뭐 수세가 세다고 과일이 굵게 달리는 거 아니죠. 오히려 과일은 수세가 보통인 나무보다 이건 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나무는 절대로 나무를 크게 키우면 안 된다. 수세 유지란 게 정말 이게 어렵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는 수세가 상당히 강한 나무입니다. 전복 부위가 거의 묻힐 정도가 됐어요. 여기에 나무 원줄기에서 한 30cm 떨어진 지점에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잘라주면 돼요. 굵은 거 하나에서 2개 정도 드러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면 수세가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1-2개 정도 드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한 번 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수세를 마감해서
한 2년 정도, 2, 3년에 한 번씩은 또 당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4월이 되면은 한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잦아집니다. 그러면은 좀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얼마 전 3월달에 한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좀약을 1회 살포했습니다. 4월 돼도 한 2회 정도 더 추가로 살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목인 경우에는 좀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상승하면은 좀약을 주간 하단부에 살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중요한 일이 있죠. 뭡니까? 바로 아상을 넣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이미 영구 척지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에는 아상 넣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설령 가지를 다시 받고 싶다고 아상을 넣어도 여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미 다른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영양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제가 넣어보니까 넣으면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가지가 되지 않고 거의 결과지가 되더라고요. 유목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상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원래 이제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4월 달보다는 5월 달이 좋아요. 그 제식인 2년차 정도 된 나무들은 4월 달에 아상 넣는 게 좋습니다. 아상은 어떻게 넣냐면은 그 자마, 숨은 눈이죠. 자마 위에 0.5에서 1cm 지점에 칼이나 톱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면 돼요. 상처를 주는데 수피만 살짝 주면은 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깊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주어야 돼요. 그냥 두어도 가시가 나오는데 BA나 황금시루 같은 약재를 발라주거나 살포를 해주면은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4월달은 웃거름을 살포하는 시기입니다. 웃거름은 3월달부터 6월 초순까지 이 살포하면 됩니다. 살포하실 때 사용할 비료는 사과 전용 비료나 NK 비료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4월이 되면은 사과나무 꽃이 핍니다. 그러면은 꽃 피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정례, 꽃봉오리 따는 거죠. 그리고 적화, 꽃을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화량이 많은 가원에서는 이 정례하고 적화 작업을 해주면은 나중에 결실량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홍로인 경우에는 정례 작업을 해주면 굉장히 좋죠. 물론 또 홍로는 또 적화 작업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개화전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개화 일주일 전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방화벌을 투입하는 겁니다. 머리뿔 가위벌, 호박벌, 꿀벌 이런 벌들을 투입하면 되는데 머리뿔 가위벌을 투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넣어보니까 꿀벌은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꿀벌을 넣는 게 괜찮더라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벌을 방사하기 전에 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 보면은 불이 지금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들레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외국에서 들어온 민들레죠. 꽃도 크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 바닥이 노란 민들레 꽃밭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벌들이 이 사과꽃보다는 민들레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벌을 방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제초 작업을 해서 민들레꽃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인공 수분을 해야 되는 과원이 있는데 수분수가 부족한 과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온 피해가 예상되는 과원은 인공 수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뭐 70%에서 80% 사과꽃이 피었을 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만개시에 해야 됩니다. 사과꽃이 만개될 때는요 급격히 피 뿌려가지고 시기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과꽃이 한 20%에서 30% 피면은 바로 인공수분을 합니다. 가루를 우리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죠. 그럼 하루 전에 상온에 개봉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날 이제 석송자하고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 손이 닿는 부분에만 인공수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도 하지 않아요. 한 나무에 한 10개. 저는 뭐 10개도 잘 안 찍어요. 한 5개 찍고 그냥 갑니다. 그 방화곤충, 즉 꿀벌을 방사하기 때문에 꿀벌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 찍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또 다른 꽃에다가 자꾸 이거를 또 수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꿀벌이 공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과꽃이 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적화제를 살포하는 일입니다. 이제 적화제를 또 함부로 치면 안 되죠. 개화량이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온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 적화제를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 저는 작년에 개화량이 불충분하고 저온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적화제를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화량이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적화를 하려면 이게 적화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적화제를 살포하는 게 좋아요. 석회유황합제를 적화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에서 100배액으로 살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00리터 SS기 한 차에 5에서 6리터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살포 시기는 만개 시에, 그러니까 80% 정도 만개했을 때 1차 살포하고 그 다음에
이틀 간격으로 1, 2회 추가 살포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농도로 살포하면 또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를 적화제로 사용할 때는 전착제를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지밭인데 이제 만개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다 떨어지겠죠. 사과꽃이 다 떨어지고 개화후 방제를 해야 됩니다. 통상 만개일로부터 5일 이후에 하면 됩니다. 5월이 되면 사과나무가 갈색 무늬병에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색 무늬병, 갈반 예방약제를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이낙엽병, 과심 곰팡이병 같은 병들을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런 병에 잘 듣는 약이 살림꾼이에요. 음재열 교수님 방제력의 2회차에는 살림꾼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 후에는 충은 복숭아 순나방하고 노린재류를 방제를 해야 됩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방제력에는 알타코아, 캡처 같은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에는 3회차 방제를 해야 되죠. 3회차 방제는 음재열 교수 방제력에는 살균제는 카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디스는 갈반하고 견무늬 썩은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5월 하순에는 충으로는 진딧물하고 응애류를 방제를 해야 됩니다. 사과연구소 살균제 방제력에는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세티스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고, 응애를 잡기 위해서는 시나위나 지존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과꽃이 만개를 하고 약제 적화를 못했거나 약제 적화를 했지만도 적화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약제 적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제 적과는 카바리를 살포하시면 되죠. 상표명이 세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빈은 살포할 때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세빈은 벌을 죽이죠. 그래서 양봉을 하시는 분이 가까이 있거나 방화곤충이 가까이 있으면은 절대로 세빈을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보식을 하거나 3월 달에 나무를 제식하는 경우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은 신초가 쑥쑥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쑤시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하면은 힘이 들어요. 이게 쉬워요. 이 크립을 하는 게. 그리고 요 빼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죠. 병균이.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작은 이 크립. 그리고 이 신초가 이제 자라면은 이 신초가 빠르게 자랍니다. 그럼 5월달이 되면은 이게 20cm 정도 자라면은 일단 유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적심을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20cm마다 적심을 넣거든요. 이게 나리타 전쟁에서 차용한 방식인데 20cm마다 적심을 넣으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 결과지가 잘 나와요. 그 안에 적심을 안 넣으면은 마지가 생기기 쉬워요. 그럼 결과지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대로 둡니다. 전통적으로 뭐 옛날 방식대로 적심 안 넣어요. 적심 안 넣으면 편하긴 편하지요. 근데 저는 적심 넣는 게 좋더라고요. 적심을 20cm마다 넣으면은 결과지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주지가 튼튼해집니다. 적심은 5월달에 한번 넣고 7월달에 또 순이 한번 나오죠. 그러면 7월달에 한번 넣으면 1년에 2번을 넣으면 됩니다. 유목인 경우에는 4월달에 유목에 아상 처리를 하셨죠. 저도 아상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제시간 나무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아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제식 2년차 나무가 아상 처리를 하면은 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데 올해 봐가면서 가지가 잘 안 나오겠다 싶으면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아상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기존에 아상 처리를 했는데 가지가 잘 안 나오는 나무는 추가로 또 5월 달에 아상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제 낙화가 되고 사과가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죠. 그러면은 적과를 해야 됩니다. 적과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비대를 촉진하고 꽃눈 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일찍 하면요 이중일이에요.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작을 때는 이 적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과일이 굵어지고 하면은 적과 효과는 확실하지요. 1차 적과는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상순 사이에는 황산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해주면 좋습니다. 보통 SS기 한 차에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6월달이 돼가 장마철이 되면은 잎이 황화낙엽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잎의 황화낙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연면 살포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칼리하고 칼슘하고 길랑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살포할 때 칼리나 칼슘을 함께 살포하면 좋지 않습니다. 5월 달에 우끄름을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 달에 살포하신 농가도 있을 겁니다. 4월 달에 살포하지 않은 농가나 그 다음에 그 사질 토양인 경우가 있어요. 사질 토양은
수분에 의한 비료기 유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살포해 줘야 돼요. 근데 웃거름은 아무리 늦어도 책에는 6월 10일 이전에 살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6월 10일이 넘어가면은 나중에 착색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2년생 나무입니다. 4월 달에 아상을 넣었는데 지금 여기 가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년생 나무입니다. 1년생 나무는 가지가 잘 안 터져 나오면은 5월 말에서 6월 상순에 아상을 넣으면 됩니다. 아직 1차 적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과원은 1차 적과를 빨리 끝내고 또 2차 적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은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고 지반이 약해져서 자칫 사과나무가 도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시설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목인 경우에는 유인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적심을 넣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처럼 성목들은 도장지가 빠르게 또 성장을 합니다. 약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도장지는 솎아주는 게 좋습니다. 6월달은 탄저병과 견무늬 썩은병 1차 감염 시기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탄저병하고 견무늬 썩은병이 급속도로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6월달은 갈반 2차 감염 시기입니다. 6월 상순에는 델란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하순에는 후론사이드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후론사이드는 갈반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갈반이 심한 과원은 다른 살균제를 추가로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엄재열 교수님 방제력에도 갈반이 심한 과원은 후론사이드하고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살포하고 24시간 내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석회보르도액을 칠 때 너무 부지런히 떨어서도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요즘 보면은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슬이 있는 상태에서 석회보르도액을 치면은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슬이 마르고 난 뒤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사과나무에 습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면은 석회보르도액에는 석회하고 황산동이 주성분이죠. 그러면은 석회보르도액에 있는 동이 잎이나 열매에 침투해서 약해가 일어납니다. 6월 달에는 충운,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을 계속 방제를 해야 되고요. 응애류를 방제해야 됩니다. 응애약은 가급적이면 단용살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용살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살균제를 칠 때 살충제를 혼용하고 그리고 응애약도 같이 혼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용하면 응애약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응애약은 가급적 단용으로 살포하는 게 좋고 칼슘제나 영양제와 혼용을 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마그네슘을 옆면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옆면 살포를 해주면은 잎이 황화 낙엽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반이 심한 가원은 마그네슘을 옆면 살포해 주면은 잎이 황화 낙엽되거나 갈반이 되는 것을 상당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살포량이 500리터 SS기 한 차에 0.5에서 2%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월 하순부터 9월까지는 칼슘을 옆면 시비하는 시기입니다. 칼슘은 연마칼슘이 가장 좋아요. 10일 간격으로 치는 게 좋아요. 보통 6월 말부터 9월까지 3에서 5회 정도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살포하고 마그네슘을 살포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칼슘은 50% 흡수하는데 4에서 7일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나무의 잎과 과일에 칼슘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다 마그네슘을 살포하면은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먼저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단용 살포가 원칙이에요. 칼슘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농약하고 혼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연마칼슘은 옆면 시비할 때 SS기 한 차당 0.3에서 0.5% 넣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1.5에서 한 2kg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고온기에
혹서기에는 2kg, 2.5kg 넣어버리면 잎이 타는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염화칼슘을 칠 때는 1kg에서 1.5kg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칼슘을 살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염화칼슘보다는 초산칼슘을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 직전에 황산가리를 일루에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계속 흐리고 비가 오죠. 그러면은 일조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장마 직전에 황산가리를 옆면 시비해 주면은 나무가 웃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황산가리 살포 농도는 0.5에서 1%입니다. 0.5 같으면은 2.5kg, 1%면은 5kg죠. 그러므로 500L SS기 한 차에 2.5kg 정도 넣어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홍로밭에 나와 있습니다. 홍로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적과는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회 내외로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7월 상중순에 2회 정도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칼슘은 염화칼슘이 가장 좋습니다. 흡수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염화칼슘은 농도는 0.3에서 0.5%, 500L SS기 한 차에 1.5에서 2.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중하순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요. 이때는 2kg, 2.5kg 넣으면은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 1kg 내외로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염화칼슘 대신에 초산칼슘을 살포해야 됩니다. 혹서기에 칼슘을 살포할 때는 염화칼슘보다는 초산칼슘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초산칼슘은 농도를 0.2%로 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00L 20단말 SS기 한 차에 0.2%니까 1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10일 간격으로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장마 직후에 일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탄산칼슘 농도는 0.3에서 0.5%, 염화칼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500L SS기 한 차에 1.5에서 2.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탄산칼슘을 너무 늦게 살포하면은 사과 꼭지 부분에 하얀 가루가 남아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내거나 택배를 할 때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병균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7월 달에는 갈반, 갈색무늬병, 그리고 탄저병, 겹무늬 썩은병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7월 상순에는 갈반, 탄저병, 겹무늬 썩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론사이드나 보르덱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중순에는 베프란하고 캡탄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가 잦을 경우에 베프란하고 캡탄을 살포하고 일주일 뒤에 특별 살포를 해야 됩니다. 특별 살포 약제는 우람하고 다코니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나노 골드에는 특별 살포가 아니고 반드시 살포해야 됩니다. 7월 하순에는 갈반과 탄저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델란 합제인 아로빈을 살포하고 탄저병이 심할 경우에는 7일 후에 머판과 우람을 특별 살포해 주면 됩니다. 7월 상중순에는 나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런너, 팔콘, 이믹 같은 살충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응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네마이트나 아크라마이트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7월 하순에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노린재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무진, 캡처, 쾌속탄, 트레보 같은 살충제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는 토양검정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검정은 흙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흙을 채취해야 되냐 하면은 주간에서 1m 되는 지점에 흙을 채취하는데 한 30cm 깊이에 있는 흙을 채취해야 돼요. 그리고 밭 전체에 한 서너 군데 흙을 채취해가지고 잘 섞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에 의뢰하면은 그 토양검정 결과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결과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달에도 하계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하계 전정은 8월 처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7월 달에는 이 약투가에 방해되는 도장지 위주로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5월 달에 막 도장지가 많이 튀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끗하게 제거해버려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잘라요. 그러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7월 달 되면은 그만큼 또 새순이 튀죠. 그리고 또 엽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과일 비대라든지 그 다음에 착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8월 이전에 하계전정은 최소한으로 뭉첩이 돼가지고 약 투과에 방해되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제거. 그리고 도장지가 이렇게 보면은 위로 직립한 도장지가 있습니다. 직립한 도장지는 영양을 많이 소모합니다. 자기가 만드는 영양, 그러니까 자기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만드는 영양보다 더 많은 영양을 소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잎이 만드는 영양까지 다 소모해요. 이 장마철에 대비해서 과원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집안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바람에 도복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이 강선이라든지 지주시설을 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로밭인데 홍로가 지금 벌써 색깔이 잡히고 있습니다. 홍로나 아리수 같은 중생종 품종은 8월 말에서 9월 초면 수확을 하지요. 8월 초부터 착색하고 수확전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생종 품종은 도장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도장지는 정말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수확 3주 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 2주 전에 적엽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 2주 전에 반사 필름을 피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사 필름을 피복할 때는 적엽을 하는 당일 피복하면 안 되고 한 이틀 정도 이 과일들이 적엽을 하고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과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반사 필름을 피복하는 게 일소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칼슘을 살포하지 않은 분들은 8월 달에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8월 달은 워낙 고온기이기 때문에 연마칼슘보다는 초산칼슘을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초산칼슘 농도는 0.2%. 그러니까 20단말 SS기 한 차에 1kg 이내로 넣어서 살포해야 됩니다. 농도가 짙으면은 고온이기 때문에 약해가 일어납니다. 6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는 칼슘하고 칼리를 자주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7월 달에 칼리를 살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8월 달에도 한 번 정도, 또 7월 달에 칼리를 살포 안 했으면 8월 달에 2회 정도 칼리 비료를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7월 달에 칼슘을 살포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또 칼리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칼리와 칼슘은 교대로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칼리 비료를 치면은 과일이 물러집니다. 비대가 되면서 과일이 물러지죠. 그래서 이 과일을 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칼슘을 채야 되는 겁니다. 8월 중하순경 2회 정도 가리 비료를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리 비료는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살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수세가 좋은 밭 같으면은 인산가리를 살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세가 안정된 밭에는 황산가리를 살포해 주면 됩니다. 농도는 0.3% 정도 해서 살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단말 SS기 한 차에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도를 몇 프로 이렇게 할 때는 단독 살포할 때예요. 칼리 비료 같은 거는 또 농약하고 혼용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항상 농도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0.2%, 한 1kg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기온이 높으면은 열과가 많이 생기고 일소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열과와 일소 피해를 다소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대주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관수를 평상시보다는 조금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8월 달부터는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주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정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계전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속 시원하게 도장지하고 가지를 좀 쳐내야 되는데 자꾸 손이 튀니까 그동안 하계전정을 못했죠. 그냥 뭐 직립한 도장지 위주로만 한두 개 솎아내고 했는데 이제 8월 중순 이후 처서가 되면은 날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면은 하계전정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세가 센 나무에 수세를 잡기 위해서는 동계전정을 세게 하면 안 되고 하계전정을 강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과일이 어느 정도 착화된 나무에 너무 심하게 도장지를 자르면 좋지 않습니다. 일소 피해도 받고 그 다음에 엽수가 부족하면은
비대라든지 착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수세가 보통인 나무에는 도장지 제거를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8월 달에 정규 방제는 2회가 들어 있습니다. 8월 10일경에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8월 20일경에 한번 하면 끝입니다. 8월 달에는 탄저병과 겹무늬 썩은 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실바코, 살림꾼, 우람, 아리미소진 같은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8월 달에 해충은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그리고 응애류, 그리고 노린재류를 주로 방제하시면 됩니다.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그리고 일반 나방류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알타코아, 애니충 같은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애약은 올스타, 버티맥, 밀베노크 같은 약재를 살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린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신, 슐탄, 팬텀 같은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약재는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린재 방제를 위한 또 다른 약재로는 비카드나 똑소리 같은 약재도 있습니다. 7월 달에 토양 검정을 하지 않으신 농가는 8월 달에 토양 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토양 검정은 7, 8월 달에 하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7, 8월 달이 좀 한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주는 비료는 6월 달 중으로 다 주지요. 그래서 토양이 안정화가 됩니다. 9월 초순이 되면은 중생종인 홍로하고 아리수 수확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조 중생종 수확이 끝나면은 감사 비료를 연면 시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후지는 4에서 5%를 연면 시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4% 붙으면은 500리터 SS 한차에 4, 5, 20 요소 한 포입니다. 홍로나 아리수 같은 품종은 후지의 반 정도를 연면 시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이면은 10kg 내외를 연면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하계 전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마 처서 이후부터 하계 전정을 본격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9월 초 중순쯤 하계 전정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보통 하계 전정하고 동계 전정의 구분을 9월 15일로 잡고 있어요. 9월 15일이 넘어가면은 동계 전정으로 봅니다. 뭐 하계 전정 마무리면 다른 건 없죠. 보고 도장지를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9월 초순에는 도장지를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9월 초 중순에는 밑에서 키가 닿는 부분에 도장지를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저 윗부분의 도장지는 최대한 늦게 제거하는 게 좋아요. 늦게 제거할수록 비대하고 착색 그리고 일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상부 도장지는 9월 중하순에 제거하시면 됩니다. 9월 달에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칼슘을 살포하는 일입니다. 9월 초 중순 2회 정도 연마칼슘을 살포해 주면 되는데 농도는 0.3에서 0.5% 그러면은 500리터 SS 한차에 1.5에서 2.5kg거든요. 그럼 보통 2kg 내외를 넣어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후지의 경우 정규 방제는 8월 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가을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탄저병이 겁나죠. 가을 장마가 계속되면은 9월 초순경에 살균제를 1회 정도 살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초 중순경에 살충제를 한 번 정도 살포해야 되죠. 그거는 노린재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를 1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청태가 많이 끼는 과원이 있습니다. 청태가 많이 끼는 과원은 청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3월 달에 빙초산을 살포한 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런 과원은 9월 달에 빙초산을 1회 더 살포를 해야 됩니다. 농도는 0.4%. 그러면은 500리터 SS기 한 차당 빙초산 2kg 정도 넣어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빙초산을 살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빙초산은 초산이에요. 그래서 중복 살포되면은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같은데 중복 살포하면 안 되고 또 SS기를 저단으로 너무 천천히 다녀도 이 중복 살포가 돼서 약해가 발생합니다. 9월 중하순이 되면은 후지 저겹을 해야 되죠. 저겹을 할 때는 과일을 직접 덮고 있는 잎 위주로 이렇게 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은 처음에는
과일을 직접 듣고 있는 잎 위주로 따주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2차로 조금 더 잎을 제거해 주면 착색에 도움이 됩니다. 후지는 10월 말이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9월 말 정도 되면은 착색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착색 관리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가리비료를 살포하는 겁니다. 가리비료는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도는 0.2에서 0.3%, 그러니까 500L SS기 한 차로 1에서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착색이 잘 되는 과원은 수확 한 달 전에 1회 정도 살포해주고, 그 다음에 착색이 좀 안 되는 과원은 4주 전에 한 번, 3주 전에 한 번, 그리고 수확 2주 전에 한 번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살포해주면 되는데, 수세가 강한 과수원은 인산가리를 살포해주는 게 좋고, 수세가 보통인 과원은 황산가리를 살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세가 보통인 과원은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반반 섞어서 살포하셔도 됩니다. 착색이 잘 안 되는 과원은 착색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착색제도 가리비료처럼 수확 4주 전에 1회, 그리고 수확 3주 전에 2회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은 관수를 중단하는 겁니다. 물대기를 중단해야 되죠. 보통 후지의 경우는 수확 한 달 전에 관수를 중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강사님은 수확 3주 전에 중단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확 3, 4주 전에 물대기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착색제 제조는 SS기 한 차당 인산가리 300g, 황산가리 300g, 소금 100g, 그리고 설탕 50g을 넣어서 혼합하면은 이게 착색제가 됩니다. 살포 시기도 수확 4주 전에 한 번, 그리고 3주 전에 한 번, 착색이 잘 안 되는 과원은 수확 2주 전에 한 번 추가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과꽃이 핀 것 같은데 벌써 사과 수확철이 다 됐습니다. 저희 후지밭인데 착색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홍로밭입니다. 홍로 이제 수확이 다 끝났지요. 조생종, 중생종 지금 수확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부 중생종은 아직 수확이 되고 있지만도 조생종과 중생종 수확이 끝나면은 감사비료를 연면 시비해야 됩니다. 감사비료는 요소를 살포하면 되거든요. 요소는 500L SS기 한 차당 10에서 15kg 넣어서 연면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면 살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무 밑에 살포해도 되거든요. 수간 하우에 줄 때는 한 나무당 요소 2~3줌씩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창 저겹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의 경우 10월 초까지 1차 저겹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1차 저겹을 완료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추가 잎따기를 해줘야 되죠. 2차, 3차 반사 필름을 피복하고도 다니면서 추가로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잎따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잎따기를 해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비가 온다든지 이슬이 내리면은 위에 있는 잎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또 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1차 저겹을 해도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말에 1차적으로 칼리비료를 살포하셨을 겁니다. 저도 9월 하순에 칼리비료를 살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한 번 더 칼리비료를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리비료는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칼리비료는 세력이 센 과원은 인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좋고, 세력이 적정하거나 세력이 약한 과원은 황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황산가리는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의 맛과 당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죠. 살포 농도는 0.2에서 0.4%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은 500L SS기 한 차에 1kg에서 2kg 사이에 살포하시면 됩니다. 착색이 좀 잘 안 되는 과원이 있습니다. 그런 과원은 착색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색제를 살포할 때는 수확 4주 전에 1회, 그리고 수확 3주 전에 2회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색이 되게 안 되는 과원이 있어요. 고목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잘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수확 2주 전에 1회 정도 착색제를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확 2주 전에 착색제를 살포하고 싶어도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때는 밑에 반사필름을 이미 다 피복해 놓죠. 반사필름은 보통 수확 3, 4주 전에 피복을 하면 되죠. 저도 1차 저겹이 끝나면은 10월 초에 반사필름을 피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사필름을 피복하면 사실 그 SS기로 약을 살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반사필름을 피복할 때 1.2m를 주로 피복을 했습니다. 1.2m 피복하면요, 여기에 지금 열간 거리가 4m인데 1.2m면 2.4m지요. 그리고 저기 수간 하부에 바짝 해서 피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여유가 중간에 통로 부분이 1m 남짓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SS기가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1m 반사필름을 피복해요. 그러면은 양쪽을 피복하면 2m 되죠. 그러면 SS기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사필름을 피복하고도 SS기로 착색제라든지 칼리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반사필름을 피복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또 하나 있죠. 그건 뭐 모든 과원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조류 피해가 심한 과원이 있습니다. 저희 과원도 보면 저쪽에 산이 있어요. 그럼 새들이 많아요. 산 가까운 과수원이나 조류 피해가 많은 과수원은 반사필름을 피복하기 전에 조류기피제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수확 3, 4주 전에는 단수를 해야 됩니다. 물 끊기를 해야 되죠. 보통 수확 4주 전에 절수를 하고 물을 줄여야 되죠. 평상시보다 한 2분의 1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수확 3주 전에 완전히 물을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확이 가까워지면은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일 돌리기입니다. 과일을 돌리는 경우에는 뭐 모든 과일을 다 돌릴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보면 이 과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붙은 면이 색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이렇게 돌려주기를 해야 되거든요. 돌려주기를 할 때는 한 면에 과일 색이 완전히 난 뒤에 돌려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쪽 부분에 색이 안 난 부분에 색이 나죠. 저희 창고입니다. 이제 사과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수확하면 일단 저온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죠. 저온 창고에 사과를 저장하려면 저온 창고를 비워야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컨테이너 상자하고 사과 수확 바구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밖으로 다 빼내고 청소를 한 뒤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은 살균제나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하면 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은 뭐냐면은 락스예요. 락스를 물에 200배로 희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저는 락스를 물에 200배로 희석해서 SS기에 넣어요. SS기에 넣어서 SS기 바닥에 일부만 차면 되거든요. 그렇게 희석해가지고 이 창고에 SS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창고 소독이 됩니다. 원래 이제 방제는 다 끝났습니다. 저겹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밭에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보였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순까지만 해도 저희 밭에 노린재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노린재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겹을 하면서 보니까 노린재 피해과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히 살충제를 추가로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살충제를 칼리비료를 칠 때 섞어서 조만간에 살포하려고 해요. 어제 비가 오고 아침까지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개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충제나 비료 칼슘은 비가 안 올 때 살포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약은 이 계열을 보면은 작용 기작이 3A로 되어 있어요. 3A는 뭐냐면은 접촉독하고 소화 중독에 의한 살충작용을 합니다. 접촉독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살충제 살포합니다. 그럼 여기 노린재가 있으면은 맞아버려요. 맞으면은 접촉이 되죠. 그러면은 그 노린재가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노린재가 바로 맞으면 죽고, 그 다음에 소화 중독이란 것은 입으로 흡입했을 때 중독을 일으켜서 살균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노린재약을 여러 번 치지만은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예요. 노린재라는 놈이 날개가 달려놓으니까 쳐도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노린재가 온 천지에 막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약을 쳐놓고 며칠 뒤면 또 노린재들이 또 다 또 사과밭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노린재가 올 때마다 사실 살충제를 살포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맑은 날 이렇게 살충제를 쳐놓으면은 여기에 살충제가 묻죠.
노린재가 입으로 요 즙을 흡입하다 보면은 여기 약도 같이 흡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농약을 쳐놓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죠. 바로 안 맞아도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 노린재가 없고 나방피해가 없는 밭은 굳이 지금은 약을 살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초순이 되면은 모든 사과 수확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초순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사과가 없니다. 이 사과가 얼기 때문에 언 사과는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과가 완전히 녹았을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다 마치고는 후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비료는 그 SS기 한 차에 20kg 요소 한 포를 넣어서 살포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과 수확을 할 때 보통 SS기 그 약차를 떼고 추레라를 장착합니다. 추레라를 장착하면은 다시 또 약차를 메우기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연면 시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비를 연면 시비 하지 않고 나무 아래, 수간 아래 줍니다. 그러면 비료 요소를 한 주먹에서 수세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죠. 한 주먹에서 한 2주먹 정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보통 요소는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가기 때문에 그 비 오기 전날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는 비가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비료를 수간 아래 줘놓고 충분히 관수, 물을 대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수확한 사과는 가능하면 빨리 저온 저장고에 이렇게 입고를 해야 됩니다. 저온 저장고에 입고할 때 사과에 밀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밀이 든 사과는 장기 저장하면은 그 밀이 든 부분이 갈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출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 저장고에 사과를 이렇게 입고를 해 놓는데 장기 저장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 처리를 하는 게 좋죠. 저도 스마트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온 저장기에 입고를 해놓고는 환기를 잘 해야 됩니다.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면은 이 내부 갈변이 또 오기 쉽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정 온도는 마이너스 0.5도에서 0.5도 사이죠. 보통은 0도로 맞춰 놓으면은 그 사이에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습도를 90에서 95% 유지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저온 창고를 가동해 보면은 그 습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론 습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습도를 충분하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저기 냉동 팬을 돌리면은 습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과의 습기를 뺏어가죠. 사과의 습기를 뺏어가기 때문에 사과가 쭈글쭈글해지고 사과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을 뿌릴 수 있으면 뿌려놓고 또 바켓 같은 데도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습도를 충분히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과 수확이 끝나면은 겨울 동안 농기계와 농기구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기계와 농기구를 잘 정비하여 갈무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SS기는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SS기는 겨울에 SS기 노즐에 물을 다 빼고 부동액을 반드시 주입해야 됩니다. 부동액을 주입하지 않으면은 노즐에 남아있던 물 때문에 겨울에 이 노즐들이 얼어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사과 수확이 끝나면은 일단 이제 반사 필름을 걷고 과수원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 반사 필름을 걷어 보니까 반사 필름을 걷을 때는 이 벽돌 집게가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돌을 놓아둔 경우에는 이 벽돌 집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벽돌 집게로 벽돌을 집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무 사이에 놓고 이 벽돌을 다시 그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 벽돌을 내년에 사용하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이쪽 벽돌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맨 밑에 것은 흙이 묻고 흙에 단단해져가 붙지만은도 이렇게 오면 위에 거는 내년에 이렇게 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과수원에 충분히 물을 대주고 관수시설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터인데 요 겨울에는 이 물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요걸 돌려 가지고 물을 빼야 되죠.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 여기 보면은 저걸 열면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열어 가지고 배수를 다 시켜야 돼요. 배수를 다 시키고
요거를 꽉 조아 놓으면 안 돼요. 제가 꽉 잠가 놓았더니만은 그게 또 일부 습기가 남아 있고 겨울에는 온도 차이에 가지고 그게 자꾸 습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기 연결 부위가 얼어 터져요. 저기가 이런 쇠 부분도 보면은 이게 습기가 있으면 얼어 터집니다. 요게 여과기인데 여과기도 열어 가지고 여기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 부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부위는 이걸 꽉 잠가 놓으면 안 돼요. 연결 부위는 모든 연결 부위는 이렇게 약간씩 겨울에 열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여기 호수가 있죠. 여기도 물을 빼고 이렇게 물이 빠지는데 겨울에 약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남았던 수분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얼어 터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점적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적 호수도 전부 그 물 뺄 수 있는 빼고 약간씩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겨울 동안은 농한기입니다. 이제 사과나무를 보시면은 잎도 다 떨어지고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겨울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밑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밑거름은 가능하면은 내년에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12월 말 이전에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밑거름을 초봄 발화 직전에 주는 것보다는 겨울에 일찍 살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찍 살포하면 낙과도 좋고 수확량도 많고 착색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일찍 살포한 질소는 지상부보다 활동을 빨리 하는 뿌리의 생장에 우선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잎눈이나 꽃눈이 활동하는 이른 봄에 이 뿌리에 흡수된 질소는 지상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은 11월 일찍 하여 휴면이 끝남과 동시에 나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 또 해야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름이나 유박 같은 유기질 비료는 가능하면은 올해 살포해야 됩니다. 캡이나 유박 같은 완효성 비료는 살포해 놓으면은 미생물들이 또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해해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간, 이 효과가 장기간 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탭이나 유박 같은 완효성 비료를 봄이 다 되어 가지고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7, 8월 어떤 데는 착색 기간에도 이 질소질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착색에 아주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효성 비료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살포를 하는 게 유리하다. 뭐니 해도 우리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겨울철에 해야 되는 것은 동계 전정입니다. 동계 전정은 12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12월 10일 이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정이란 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보자들은 이 제일 어려운 게 사과나무의 수세 판단과 그 다음에는 전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과 재배 경력이 오래될수록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진짜 어려운 건 뭡니까? 비배 관리하고 방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보자들은 이 전정을 겁을 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말고 일단은 전지가위를 들고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가지를 자르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자르다 보면은 나중에 요령이 자꾸 생깁니다. 전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력이 센 나무를 세력을 잡는다고 겨울에 아주 막 과감하게 막 잘라냅니다. 절단 전정을 하고 마구 잘라내죠. 그러면은 그 나무는 세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력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철에 세력이 센 나무는 약전정을 해야 되고 세력이 약한 나무는 절단 전정을 해야 돼요. 막 잘라줘야 세력이 약한 나무는 이듬해 세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뭐 택배를 하는 경우는 택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겨울 동안에 전정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인부들한테 이 전지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 전지가위하고 톱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면은 이 본인이 전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수시로 전지가위하고 톱을 토치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하면 됩니다. 저는 뭐 전정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그리고 또 전정을 그 과수원 주인이 직접 하면 좋은 게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수세가 약하고 어느 나무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정을 남인데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이래 눈에 보이는 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은 이 나무는 이 가지를 살려야 되겠다고 나는 가지도 잘라버려요. 그리고 진짜 잘라야 될 가지는 안 자르고 또 엉뚱한 가지를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 수영을 구성하려고 제가 진짜 아끼는 가지도 그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수영 구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인이 직접 전쟁을 하면은 정말 수영 구성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이력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과수원을 보면은 세력이 너무 센 과수원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과수원은 전쟁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세력이 센 나무들은 3월 이후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 센 나무들은 광 투과에 방해되는 그런 가지들 위주로 소금 전쟁을 하고 전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언제 전쟁을 해야 됩니까? 8월 처서 이후에 하계 전쟁을 해서 그 나무는 수세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동계 전쟁으로 수세를 잡으려고 하면 됩니다. 동계 전쟁은 약한 나무를 잘라 가지고 수세를 키우는 전쟁이고, 하계 전쟁은 수세를 잡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세력이 센 과수원도 전쟁을 가능하면 늦게 해야 되지만도 불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과수원도 가능하면은 전쟁을 늦게 해야 됩니다. 또는 일찍 하면은 그 전쟁한 곳으로 또 불안병이 침입을 하죠. 그래서 불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과수원은 사실은 3월 이후에 전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제가 작년에 보식한 나무입니다.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밑에 그 대목 부분에 주간에 이렇게 호수를 잘라 가지고 보온재로 피복을 해 놨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으면은 이렇게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피복을 해 놓습니다. 유목들은 아무래도 이 대목 부분하고 저 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동해도 입을 수 있고 좀도 잘 먹죠. 그래서 이렇게 피복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인트 칠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피복제로 피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면은 동해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예방이 되죠. 이렇게 피복을 하면은 뭐 좀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페인트 칠은 2월 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페인트하고 물을 1:1 비율로 썼고, 그 다음에 살충제를 섞어서 칠하면 좋습니다. 살충제는 유기인계 살충제를 쓰면 되거든요. 뭐 DDVP도 되고 무슨 치온카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섞어 가지고 도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월 말 3월 초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유목인 경우에 해야 되는데요. 여기 유목 밑에다가 토양살충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토양살충제는 조물 예방하기 위해서 살포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토양살충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이메트가 있죠. 아주 독합니다. 그죠? 사과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온 저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겨울 동안에 문을 계속 닫아 놓으면 안에 에틸렌 가스가 가득 찹니다. 사과에서 나온 에틸렌 가스는 사과를 숙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빼주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과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사과를 빠르게 연화시키죠. 그래서 빨리 푸석푸석해집니다. 환기는 기온이 올라가는 낮보다는 기온이 낮은 아침에 해야 이 팬이 안 돌아가죠. 그러면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몇 년 동안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넣은 그 보험료에 비해서 원래 보상받은 게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령 뭐 몇 년 보상을 못 받는다 해도 나중을 위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게 좋겠더라고요.